비트코인을 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미 1,600만 명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해서 이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전부터 절대 never sell your bitcoin, 너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 소식을 전해오면서 큰 환호를 받기도 했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오랜만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죠.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이 된 뉴욕 증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뉴욕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의 상승과 하락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내내 상승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감으로 오늘은 좀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이슈를 하나 꺼내든 것도 시장 안에서 불안감을 키우긴 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영화 산업이 아주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 증시 안에서는 조금 약세로 작용이 되는 요소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7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일단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합니다. 동결 가능성이 지금 98%로 모두가 동결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은 이미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안에서는 일단 연준 의장에 대한 이 궁금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오늘 간밤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4,000달러 선까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한때 97,000달러를 돌파를 해줬었다가 지금은 다시 94,000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이 9만 달러 중후반에서의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파이어 시그널을 통해서도 좀 당분간 약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받았었는데 오늘 하루 역시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 시장 안의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SEC에 제출됐던 문서들 중에 암호화폐가 언급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한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유독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욱더 명확하게 시장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번사인에서는 이제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 오는 29년 말까지는 3,3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5년 안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가 혼자서만 1,0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놨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 정도는 다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기 전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알리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 안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들로 분류가 되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 차익을 먹고 이동하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 보유자발 매도 압력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30%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구간대로는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13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한 달 만에 5만 개나 감소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쭉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보유량이 하락하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바이낸스고 전체 파이프의 그 길이 자체는 총 거래소 안에서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보유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외부 지갑으로 콜드 월렛으로 본인들의 비트코인의 물량을 이체시키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차익 거래에 대한 물량이 시장 안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우리가 직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출금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까지 됐는데 계속해서 거래소 안에서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장 안에 있었던 좀 주요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본인의 밈코인인 트럼프 밈코인을 들고 있으면 저녁을 초대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트럼프 밈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널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5월에 2번의 암호화폐 만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티켓 값을 지불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티켓 값이 한 사람당 무려 1.5 밀리언, 15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150만 달러를 주고 티켓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트럼프 밈코인의 이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 비공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트럼프 밈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 하나의 방법으로 트럼프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어떤 대통령과 뭐 만찬에 참석하고 싶으면 이만큼의 돈을 내라 혹은 그 대통령이 발행한 코인을 사서 참석해라 이런 것부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도 한국과 좀 미국을 비교해 볼 만한 좀 이슈들이 여러 개가 전해져서 US vs Korea 좀 한국과 미국의 현재 상황을 좀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통과됐었던 게 이제 FIT21,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버전이 간밤 공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안에서는 이제 SEC랑 CFTC가 각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담 명확화가 포함이 돼 있고요. 두 규제기관의 관할권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이 됨과 함께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해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초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 파이어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TC 같은 경우는 지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있을 때만 해도 암호화폐 씬 안에서 사실 별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FTC와 SEC 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좀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CFTC가 토큰화 기술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토큰화라는 거는 우리 시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RWA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자, RWA
RWA가 올해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TFCC도 이 토큰화된 자산의 실질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그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RWA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안에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인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이 무기한 보류 그리고 심의 철회 처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로리다 주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주 차원에 매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행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최대 10%를 비트코인 매입에 허용하겠다라는 법안을 놓고 각 주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플로리다주도 실패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안을 처리하지 못한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앞서서는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몬태나, 오클라호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일단 비트코인 비축안에 일단은 스톱 사인을 좀 보내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좌초된 사례로 지금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단 6월에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들도 최근엔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 코인 표심 확보를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크립토 현물 ETF 도입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인을 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미 1,600만 명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해서 이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전부터 절대 never sell your bitcoin, 너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 소식을 전해오면서 큰 환호를 받기도 했었죠. 일단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를 하면서 거래 수수료 인하라던가 현물 ETF 도입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과연 코인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책 양극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단순한 공약으로만 민심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사회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공약들이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결정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5대 원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최저는 0.05도 있지만 많게는 0.2%까지도 형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평균 거래 수수료가 0.015라고 합니다. 0.015. 근데 우리는 0.2이기 때문에 주식 수수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인하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현물 ETF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경고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확인해봤던 트럼프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찬회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아들들이 진행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는 명백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반대쪽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 간과하기에는 시기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국이지 않을까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이제 규제 최종 승인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원 의원 쪽에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만 거의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반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좌초가 될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규제 자체가 밀리게 되면은 다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안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미국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있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USDT,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의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CBDC와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굉장히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해당 부분들이 개별 가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도 점검을 함께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져 있습니다. 63.85%를 가리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빨간 쪽에 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의 약세가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일단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지난 1시간 동안 가격이 내렸던 종목이 91%나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렸던 것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여전히 숏에 대한 비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각각 50%, 75%의 숏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4일 추세 라인인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3%가 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단기와 장기가 모두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숏에 대한 시그널이 5월 3일에 뜬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비트코인이 94,835달러를 뚫고 지지라인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가격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파이어 차트에서도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곧 있을 FOMC를 필두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코인 시장 안에서도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의 주요 이슈들 간략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지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